안녕하세요. 금성공자입니다. 주말인데요.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좀 늦었죠? 그 주말에 좀 할 일도 있고, 마이크 세팅을 드디어 마쳤다고 보는데, 혹시나 또 소리가 작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팅을 해볼게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할 영역은 아닌 거라서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간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은 더 길 거예요. 왜냐면 주간 동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간 동향을 보면 일단 코스피가 좋았죠. 코스피가 2.5%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상승폭 2.5%였고 상승 종목 비중이 74.4%. 굉장히 좋았던 흐름인데 보시면 5주 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4주 연속 하락했다가 드디어 반등이 나왔고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이 순매수가 됐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이 선물 순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건 지난주에 이제 보험, 증권, 금융 이런 금융 3대장이 크게 올랐어요. 이게 금융 3대장이 최근에 오른다 그러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수가 나온 업종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물인데 지금 이제 외국인 선물도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오다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했어요. 누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퐁당퐁당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을 뭐 강하게 방향성을 갖고 뭐 베팅한다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순매도에서는 이제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무조건 매도하는 증시에서는 이제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간이고 요거는 이제 일간인데 이거는 금요일 얘기입니다. 금요일. 보시면 보험, 증권, 금융이 이제 올랐죠. 주간으로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간으로도 금요일까지도 굉장히 좋았다. 근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전기전자 때문이에요. 전기전자가 주간으로 보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8천억 가까이 됐었죠. 근데 금요일만 놓고 보면 3,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고 이날 뭔 일이 있었나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고 AI 쪽으로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 금요일에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뭐 6% 올랐고 이걸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전자도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 코스피에서 이제 오른 종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험, 금융, 증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약세를 보인 건 의료종밀과 서비스업 정도였는데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가 미니진 관련해서 이제 뭔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좀 급락한 게 있었고 의료종밀 쪽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섹터 자체가 좀 작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를 보고 가시죠. 코스닥은 주간으로 1.8%가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올랐지만 양매도가 나왔어요. 상승 종목 비중도 58.6%이기 때문에 훨씬 약한 모습이 나왔다.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호가 보면 14주 연속 순매도입니다. 물론 순매도 규모가 뭐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3호가 과연 돌아설 수 있을 거냐. 이게 양매수가 전환될 거냐. 투신 같은 게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3주 연속 순매수고 금투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사무적도 돌아서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멈춘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세게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커넥트 웨이브가 지금 25% 올랐잖아요. 시가총액이 7,300억 정도인데 이 회사가 MBK에서 공개 매수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주말에. 미리 알고 땡긴 거잖아요. 금요일에 급등했었는데 이거 뭐 지금 미리 공시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은 예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KT 서브마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전기 전력 관련된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이기 때문에 전기 전력 관련된 업체로서 같이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KLS 주간 동향은 이거는 왜 보냐면 업종,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은 업종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KLS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증권, 보험, 은행
은행보험증권 이게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던 게 보이죠. 지금 은행보험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리고 건설 유틸리티도 지금 반등이 나왔고 자동차도 강했고 근데 미디어 엔터 쪽은 하이브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좀 보이죠. 코스피의 금요일 성적인데 금요일에 1.1% 올랐어요. 지난 주간으로 2% 올랐는데 금요일이 뭐 절반 정도 땡긴 거죠. 근데 상승 종목 비중은 53%. 특히나 코성주 같은 경우에는 절반보다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기보다는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프로그램 중심으로 일단 좋았고 플러스 알파로 전기전자도 굉장히 강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면 아까 주간으로 봤을 때 3호가 14주 연속 순매도였는데 3호도 조금 흐름이 바뀌려고 한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3호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지 순매도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기관 쪽도 좀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분위기 자체가 갑자기 확 돌아설 수 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코스피는 잘못 말했네요. 지금 코스닥이었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보험 증권이 좋았다. 그리고 코스닥은 금요일에 0.4%가 올랐는데 상승 종목 비중이 49%.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 말이다. 아까 코스피가 3호가 순매수로 전환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3호가 순매도인데 이게 돌아서느냐? 이게 돌아서면서 기관이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외국인도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도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된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면 PC 물가 지수에도 불구하고 장을 들여 올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그렇게까지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 GDP 관련해서 PC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이미 이걸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게 없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다음 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커넥터 웨이브가 조금 걱정이었고 반도체 금요일 굉장히 좋았죠. 테마를 보면 HBM주가 여전히 좋아요. YC, 그러니까 HBM 관련해서 웨이퍼 테스트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YC, 이게 예전에 YIK가 사명 변경한 건데 이 YC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TSE도 HBM 관련해서 이제 프로브카드, 원래 낸드 중심인데 D램용 프로브카드가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좀 붙었거든요. 그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샘CNS는 YC 자회사인데 여기도 뭐 HBM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루머가 좀 있어요. PSK 홀딩스는 뭐 워낙 대표적인 HBM 관련주고 이오테크니스는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이제 HBM 관련주 플러스 뭐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주죠. 그다음 전력은 이따 얘기 드릴 거고 한양디지텍도 지금은 뭐 IT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 거고 방산 하나 시스템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품도 지금은 살짝 기대감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 좋은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 PBR, 이거 밸류업인데 밸류업 쪽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구리가 지금 이게 문제예요. 구리가 공급 쪽에서 제련소 쪽이 지금 계속해서 그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제련소 쪽에서 공급 타이트해지니까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제련소들이 지금 담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해요. 공급은 감소하는데 지금 전력 쪽은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 나오죠. 전력 쪽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의 그리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 전력 쪽 기반으로 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쪽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구리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된 주식들은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 전선을 보면 전선이 다 좋았잖아요. 바이든 정부에서 5년간 16만 킬로미터의 송전선 개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10만 마일인데 약 1.6배를 곱하죠. 근데 전선업체 급등의 배경이 이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큰 거냐?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LS존선의 초고압 케이블 연 생산량이 15만 5천 킬로미터입니다. 요거 16만 킬로 해봤자 LS전선 연간 그냥 생산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 그 개선 발표한 게 엄청 큰 뉴스냐? 요거는 잘 모르겠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뉴스인 것까지는 모르겠다. 이것도 5년이잖아요. 5년. 1년 생산량이 15만 5천 킬로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뉴스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센티멘탈, 그 전반적인 시장의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다. 이 정도로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제 5월 2일에 가이드라인,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얘가 나온 게 뭐냐면 상장사가 기업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겠다. 이게 보면 자율공시가 뭐냐는 건데 규정을 적용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를 제대로 못 지켜도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할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고 1년 후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왔고 뭔가 미진한 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들을 이제 기업가치 목표 수준과 도달 시점,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발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 적정 주가를 발표하래요. 이거는 좀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우리는 적정 가치를 이만큼 본다 이걸 발표하래요. 그리고 당근을 일단 제시한 걸 보면 충실히 참여한 기업들은 IR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설할 예정인데 기업 밸류 표창이라는 게 있대요. 요걸 또 표창하게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애초에 기업 IR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기업들은 신경 안 쓸 텐데. 근데 이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단순한 이슈냐라고 본다 그러면 요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에 따른 그냥 정부가 뭐 하겠다, 억지로 하겠다 이거인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느낌은 약간 후자로 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인들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뭐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고 한국인들은 뭐 지저분하고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배당도 약하고 자사주에 대한 뭐 인식도 없고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런 인식이었다가 지금 최근의 공시를 보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가 굉장히 많아요. 정부의 드라이브랑 관계없이 작년, 재작년부터 늘어났다고요. 이게 기업들이 이게 우리도 미국처럼 뭔가 주주 환원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이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깨어서 점차 이제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면서 자기들도 최대 주주도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이제 느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흐름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정책 이슈가 아니고 흐름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들어올 수 있다. 요거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금요일만 해도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있는 상태인데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원래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는 망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뭐든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뭘 잡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심해져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목요일을 발표해서 뭐가 있었냐면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1.6% 예상치보다 낮았고 그런데 근원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1분기의 물가 지수를 봤더니 높다는 거예요. 2.7%. 이거는 3월이네. 그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거네요.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PC 물가 지표를 보니까 예상보다 더 높은 거죠. 원래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야, 성장률은 꺾이는데 이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으면 어떻게 돼?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건데 근데 금요일에 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떨어졌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죠. 채권 금리가 하락했어요.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채권을 샀다는 거죠. 채권을 매수했다는 건 채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본 건데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본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PC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GDP Now라고 저희 애틀랜타 연준에서 GDP를 전망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GDP Now의 데이터를 보면 2분기의 성장률 전망치가 3.9%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에 대한 건 아직 걱정할 거 없네. 플러스 물가 지수는 뭐 선반영에서 반영했는데 3월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괜찮네. 플러스 기업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비롯해서 AI 쪽 여전히 투자 괜찮고 공격적으로 괜찮네 라는 인식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고 오히려 급등을 해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예행 연습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올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 예행 연습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이 더 안 잡히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재무부가 돈을 워낙 많이 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홍해 물류 차질 이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엘니뇨 효과도 식료품 가격을 지금 자극하고 있고, 여기에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죠. 그런데 경기는 조금씩은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GDP가 2분기에 뭐 좋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는 조금씩 계속 안정화까지는 모르겠지만 하향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려는 커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4월 이제 거의 다 끝나갔고 5월에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시장은 5월은 좀 셀 거라 보고 있긴 한데 강한 시장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